미국 변호사가 되는 지름길, KTK 아카데미가 함께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김우영이라고 합니다. 그 KTK와 인연을 맺은 지 몇 년 좀 지났는데 드디어 이제 합격하게 돼서 이렇게 합격자 인터뷰를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전자공학에 박사 학위를 받고 회사에 입사를 해서 연구소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을 하다가 특허 부서로, 특허 소송 분쟁하는 부서로 옮기게 돼서 특허 업무를 하면서 이 시험을 준비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이제 저는 엔지니어링 백그라운드만 있다 보니까 좀 법학 과목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저희는 이제 시험을 위해서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시험 공부를 하면서 조금씩 좀 익숙해질 수 있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시험에 합격하고 나서는 제가 저한테 어떤 타이틀을 또 붙였냐면은 좀 문과 이과를 좀 대통합했다는 그런 타이틀을 저 스스로에게 좀 이렇게 붙일 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좀 기업에서 이제 법무실에 이제 특허 관련 업무를 하고 있고, 그 중에서 이제 특허 분쟁 및 라이선스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법무실에 있다 보니까 미국 변호사 분들이 주변에 또 많이 있으셨고요. 원래 로스쿨을 졸업하고 지금 미국에서 공부하신 그런 원래 JD를 가지신 변호사 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변리사를 하시다가 또 이제 LLM을 하고 미국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신 후에 같이 일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주변에 미국 변호사 자격증에 대한 좀 니즈가 많이 있었고, 제가 하는 업무가 특허 소송 쪽 업무다 보니까 대부분 특허 소송이 또 다들 잘 아시다시피 SK와 LG 엔솔 같은 케이스도 미국에서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특허 업무와 미국 변호사는 굉장히 좀 연관성이 높다 보니까 또 이렇게 KTK를 통해서 비학위 과정으로 워싱턴 DC에 시험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좀 준비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이제 공대생이다 보니 영어에는 익숙치 않았고, 하지만 이 시험 자체가 이제 영어로 글을 써야 되는 시험이고, 그리고 이제 영어로 문제를 읽고 답을 이제 정해야 되는 시험이다 보니 영어 공부를 해야 되나 고민이 많았는데, 근데 이제 결국에는 읽기와 쓰기 시험이기 때문에 따로 영어 공부를 하지 않았고, 강의 이 수업을 그러니까 그 UDSL 수업을 잘 따라오고, 또 이제 공부하면서 관련 영어로 된 자료들을 보다 보면 어느 정도 영어 공부가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읽기 공부가 많이 되는데 시험 볼 수준 정도까지는 영어 수준이 좀 올라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로 영어 공부는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3번 만에 이 시험을 합격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차 시험 때는 23년 2월에 처음 봤는데 그때는 좀 점수가 한 20점 정도 합격 커트라인에서 좀 모자랐었어요. 근데 그때 생각해 보면은 공부를 안 한 건 아니었는데 좀 깊이 있게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시험은 다양한 걸 물어보진 않는 것 같습니다. 딱 정해진 어떤 각 과목별로 중요한 개념에 대해 문제가 나오는데, 근데 문제가 똑같이 나오진 않아요. 문제의 형태는 아니다 보니까 어떤 그 개념의 좀 미묘한 차이를 아냐 모르냐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객관식 같은 경우도 그렇고 주간 MEE 같은 경우도 좀 그런데, 좀 그때는 그냥 뭣도 모르고 많이 하면 좋은 줄 알고 굉장히 문제를 많이 풀었습니다. MEE 같은 경우는 제가 대략 반복해서 푼 것까지 하면 한 8,000문제 정도 푼 것 같은데 성적이 좋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두 번째, 세 번째 시험 준비하면서는 문제를 많이 풀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틀린 문제를 좀 더 정확하게 알려고 했고, 좀 깊이 있게 어떤 주제는 항상 나오는 그 주제가 나오지만 그 주제를 상황이 항상 바뀌기 때문에 그 상황을 어떻게 제가 올바른 정답으로 이렇게 연결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고, 두 번째 시험을 보고는 약간 조금 시험 잘 봤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 이유는 시간이 모자라지가 않았어요. 첫날도 그랬고 둘째 날도 시간 내에 내가 준비한 만큼 다 쏟고 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점수가 조금 모자랐습니다. 굉장히 되게 억울했고 어떻게 보면 좀 답답하기도 하고, 그리고 더 어떻게 잘 할 수 있을까, 세 번째 시험에서는 그게 가장 큰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때는 2월 시험을 보고 결과가 나고, 그리고 내가 부족한 부분은 뭐냐, 특히나 그 에세이나 MPT나 MEE를 공부할 때는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에 대한 답을 정확히 해줘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 오답 답안지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데, 답안지를 다운로드 받고 다시 왜 좀 점수가 낮은 그 문제들을 다시 보니까
문제에서 물어보는 답을 하지 않았더라고요. 장황하게 뭔가 다른 답들을 많이 했던 것이 어떻게 보면은 포인트를 얻는 데는 좋지 않은 거라는 걸 깨닫고, 문제에서 시킨 일을 하자,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에 답을 하자라는 그렇게 공부 방법을 좀 바꾸다 보니까 세 번째 시험에서는 좀 부족했던 부분들이 채워져서 이제 합격 커트라인을 넘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좀 이렇게 연습이 좀 필요한 시험입니다. 특히나 그 라이팅 분야, MPT나 ME 같은 경우는 시간 내에 쓰는 연습을 정확히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1시간 반 안에 MPT를 쓸 수 없습니다. 3시간도 걸리고요, 4시간도 걸리고요. 이럴 때 난 안 되나 보다 라고 하시면 생각하지 말고, 처음에 다 누구나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익숙해지는 연습을 좀 하고, 시험이 좀 다가왔을 때, 2, 3개월 남겨놨을 때는 정말 시간을 재서 푸는 연습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MPT나 AB도 딱 그 결과를 딱 구조화해서 딱 결론을 줘야 됩니다.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난 많이 쓰진 못하더라도 좀 이렇게 C락이나 I락으로 딱 결론을 냈고 답을 딱 써야지, 채점자가 아마 완결된 어떤 완결성을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또 객관식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문제를 많이 풀어서 좀 시간 낭비를 했다라고 생각을 했고, 두 번째, 세 번째 했을 때는 이게 팩트 패턴만 바뀌거든요. 그럼 문제가 항상 중요하게 물어보는, 예를 들어 핵심 어떤 서브젝트 매러가 있는데, 서브젝트 매러가 A, B, C, D에서 이제 팩트 패턴과 관련된 거를 딱 골라야 되는 그 연습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게 좀 시간 내 1분 30초, 1분 50초 내로 못 푸는데, 연습을 하다 보면 그게 되고, 그리고 푼 문제를 좀 다시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답 노트를 따로 정리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도 처음에 정리하려고 했는데 이건 조금 저한테는 안 맞았고, 김기태 변호사님이 항상 강의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 책 있잖아요. KTK 책에 이제 아웃라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좀 문제마다 이렇게 적어놔라 라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 어떤 문제가 어떤 아웃라인에 어느 이제 파트에 해당되는지를 적어놓고, 나중에 아웃라인만 쭉 보게 되면 이 나왔던 문제 이렇게 보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주 나오는 문제가 나오는 룰은 꼭 좀 잘 숙지하고 있어야지 또 틀리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 하나를 풀 때도 잘 이제 메모해 놓고 그걸 좀 반복해서 보는 게 좋고, 시험 이제 미국 가서 이제 시험 준비 전에도 전에 공부했던 것들을 좀 리뷰하면서 머릿속에 이렇게 떠올리는 훈련을 하는 게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만의 어떤 공부한 내 손때가 묻은 공부 자료가 나중에는 좀 이렇게 믿음이 되고 의지가 됩니다. 시험이 얼마 안 남으면 마음이 되게 콩닥콩닥 뛰고 되게 혼란스러운데, 그거를 좀 이렇게 누를 수 있는, 낮출 수 있는, 그런 긴장감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은 내가 공부했던 그 자료를 버리지 않고, 그래서 처음에는 아이패드, 노트북 했는데 나중에는 정말 이런 책 같은 손때 묻은 자료가 정말 미국 갈 때 가져가고 그거 보고 거기 호텔에 다시 버리고 왔어요. 그게 정말 좀 저한테 힘이 되는 자료인 것 같습니다.